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되었지만 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어요. 특히 오늘은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유럽과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한국 증시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갑자기 유럽 증시들이 이렇게 1%에서 2%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갑자기 유럽 증시들이 이렇게 1%에서 2%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야간 선물은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야간 선물은 하락 중이었고 나스닥은 다우와 달리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하락이 나왔으나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0.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도대체 무슨 호재 뉴스가 밤에 나왔길래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까 뉴스를 찾아보니까 어제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 루머가 사실이 되었네요. 반면 중국과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38%밖에 되질 않고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나 많이 쌓이고 말았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낼 때마다 1조 달러 이상 지원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라는 여론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세계 증시 상승 원인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WHO 국제보건기구 소장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자, WHO 국제보건기구 소장인 파우치는 오미크론은 그렇게 전염성이 높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인터뷰가 나오니까 미국의 제약가 바이오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화이자의 주가는 마이너스 5.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3.49%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모더나의 주가는 일주일 동안 무려 3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모더나는 양방김이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하락률이 무려 40%가 넘어요. 자, 그래서 노바백스의 주가가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한국의 노바백스 관련주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도 마이너스 4.8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기절할 정도입니다. 5일 동안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35%의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다 모더나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77%의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선방을 했습니다. 반 이상이 주가가 회복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수했죠.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젠이라던가 랩지노믹스, 진단키트 관련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관 참사급입니다. 어제도 보시면은 플러스 8.57%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마이너스 3.01%까지 뺐는데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까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추세가 깨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못 잡으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10%는 기본이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영상을 통해서 항상 이런 종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죠. 위믹스 코인이 급락했으니까 위메이드를 건드리지 마라, 혹은 싸이월드 관련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위메이드라던가 혹은 싸이월드 관련주 덱스터 등을 매매하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싸이월드 관련주 종가까지 그냥 급락이 지속됐습니다. 싸이월드 관련주 덱스터 오늘 마이너스 10.29% 급락이 나왔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시쯤에 하방 VI까지 맞았죠. 그나마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01%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 모든 종목의 하락률이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7%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4%의 하락이 나와서 고점에서 잡았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1%의 급락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지만 이 종목은 지금 반등은커녕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죠. 덱스터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데서 잡아봤어 봐요. 그럼 지금 하락률이 마이너스 48%입니다. 본인 본전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몇 프로가 올라야 된다? 70% 이상이 올라와야 돼요. 상한가를 여기서 가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상한가를 거의 2번 가야지 본인 본전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는 어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렇게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상승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0.47%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메타버스 ETF와 메타버스 섹터들은 다 내렸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왔고 종가는 마이너스 2.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AMD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81%까지 하락했다가 나스닥이 반등 나오면서 마이너스 3.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도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은 본인이 남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본인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야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위믹스 코인이 어제 마이너스 30%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게 따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번 주 여기 이틀 동안만 마이너스 22%고 이 위에서 샀으면 마이너스 34%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이런 데서 이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막 끌고 가는 걸 꿈꾸지만 솔직히 그런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상한가를 갔다가 올려주는 척하고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뺐다 이런 굴곡이 너무 많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 해가지고 물렸거나 둘 중 하나가 있지, 이거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끌고 가는 거는 진짜 소액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막 1억만 넣었어도 여기에서 자기 수익금이 5천만 원이 됐다가 다시 2,500만 원을 줄어들어 봐봐. 그럼 이것도 손실 보는 거하고 똑같은 기분이란 말이야. 그랬다가 다시 올라와도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좀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맨날 찌라시만 띄우는 회사라서 장 끝나고 보세요. 시간에 다닐까 해서 또 상승이 나왔고 또 시간에서 상승이 나온 이유가 찌라시 때문에 올랐어. 본인이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이거를 본인이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 버리면은 멘탈도 나가고 애초에 본인이 마이너스 30%될 때까지 가만히 놔둔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손절한 내역 잘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봐봐요. 내가 평단가가 32,486원이야 11월 30일 날. 근데 손절 2, 3% 안에 끝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어, 주식 가격이. 근데 11월 30일 날 저거를 손절을 안 했으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지를 못해요.
자, 제가 네오위즈를 5천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날 네오위즈가 상승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6.41%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 평단가보다 마이너스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제 손실금은 못해도 마이너스 6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복구할 수가 없어요. 짧게 손절하면 금방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저렇게 막 마이너스 10% 이상 넘어간다?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전할 이후로 각성을 했습니다. 저렇게 때려 맞은 이후로 그 다음에 계속 수익을 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매도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뭐 종목이라던가 여기 막 퍼센트를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셔도 이번 하락장 10월 달부터서 12월 달까지 때려 맞은 적도 거의 없고 손실 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라던가 NFT 관련주 들어가서 마이너스 30% 이런 거 때려 맞은 거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 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마이너스 30%가 됐다? 그러면은 내 원금이 700만 원이 남죠. 근데 그 700만 원으로 30% 수익이 난다고 해봤자 910만 원. 700만 원으로 내 원금까지 되려면은 플러스 42.5%가 올라와야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떡하겠어요? 급등주라던가 뭐 상한가 가는 종목 상따하거나 혹은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때려 맞겠죠. 오늘 여러분 종목별로 곳곳에 지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램테크놀로지 지난번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9%로 마감되었어요. 위에서 잘못 잡았다 마이너스 11%죠. 자, 오늘 램테크놀로지의 무빙을 봤나요? 이렇게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또 뺐다가.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저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물렸어도 그 다음날 탈출 기회를 줬던 전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처럼 이렇게 손실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래량 많고 상승하는 종목을 검색식을 찾거나 막 장중에 이렇게 뒤져. 그러다가 이거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확 가봐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충동매매와 뇌동매매의 시작이 됩니다. 아까 들어갈 걸 내가 지금 손실 본 거를 메꾸려면은 상한가 가기 전인 종목, 그 종목에 들어가서 한 10% 정도를 먼저 먹고 그 다음날 점상으로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손실 본 거 다 메꿀 수 있어.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램테크놀로지를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막 26%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20%인데 못해도 한 26%, 6%는 더 오르겠지 하고 20%에서 타신 분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내리다가도 막판에 한 5분 남겨놓고 빵 쏘겠지 생각하고 끝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램테크놀로지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만 샀잖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럽니다. 지금은 정말 차분하고 천천히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막 급하게 아침부터서 막 이것저것 매매하다 보면은 그냥 계좌가 박살이 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증시 패턴이 아침에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급등하다가 급락을 하고 10시쯤에 갑자기 치고 나오는 급등주가 나오나 1시간 정도만 상승이 나오고 종가는 급락하는 종목이 태반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도 똑같더라고요. 일단은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위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빼고 종가까지 그냥 음봉으로 마무리. 그리고 오늘 10시쯤에는 어떤 주식들이 급등을 했다? 제약과 바이오 종목이죠. 자, 제약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치매 발병률을 낮춘다라는 쓰잘데기 없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약품이 여러분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상한가. 이게 여러분 뭐하는 짓입니까 진짜? 10시 딱 되니까 갑자기 뉴스 하나 빵 뜨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1시간 동안 이렇게 쫙 상승시키고 바로 쭉 빼버려. 아니 같은 시간에 여러분 모든 제약주가 똑같이 움직였어요. 자, 서울우유랑 전혀 상관없는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14.72%로 마감되었는데 그나마 이 종목은 양반이죠. 국제약품과 깐부인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반부에를 찍는 척 보여주고 그냥 쑥 빼버렸습니다. 심지어 어제 하락이 나오던 현대바이오조차 상승이 나오더군요.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했었죠. 여러분 어제 영상에 11분 45초를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제 예상으로는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햄스터 갖다가 몇 마리 실험해놓고서 우리 백신이라던가 유효 후보 물질이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저게 어제 저의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바이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야, 어떻게 토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대바이오에서는 이 햄스터를 대상으로 효력 실험한 결과 2.1배의 높은 효과를 확인했다. 아니 여러분, 2달 전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햄스터 뭐 실험한 거 이야기하면서 무슨 임상 결과 같은 걸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마이너스 15%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패턴도 지난번이랑 똑같고 하락률까지 똑같아. 오늘 현대바이오는 마이너스 15.04%의 하락이 나왔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써먹었던 패턴을 지금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현대바이오는 오늘 제 예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오늘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공매도 금지 종목에 지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저렇게 뉴스 나올 때 잠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고점에서 공매도 치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바이오 말고도 오늘 NHN이라는 벅스를 보세요. 자, 여기서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4%로 마감되었죠. 자, 지난번이었죠. 10월 20일 날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플러스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4%대 마감. 둘이 똑같아. 제가 여러분 10월 21일 날 이 종목을 계속 관찰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장중에 막 20만 주 정도 매도였거든요. 근데 장막판에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3만 주밖에 되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벅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침부터서 프로그램 매도가 20만 주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막판에 프로그램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7만 7천 주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 마이너스 4%와 프로그램 매도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일단 16,000원까지 올렸다가 빼는 그 패턴도 비슷했지만, 자, 마지막에 보세요. 3시 때 얘는 마이너스 1%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마이너스 4%로 인위적으로 맞춥니다. 인위적으로.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은 보합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게 다 페이크입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6%까지도 뺄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여기서 투매를 일으켜가지고 하방 VL을 찍어버리면은 얘가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방 VL을 또 못 찍게 만들어. 자, 보세요. 같은 시간 단알 같은 경우에는 하방 VL을 맞았고, 덱스터 역시 여기서 하방 VI를 맞고 다시 올라오다가 단알이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NHN 벅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하방 VI를 못 찍게 해요. 자꾸 이쪽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위에서 막 시장가로 누군가 잡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동시호가 때 막판에는 이렇게 하락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도 위에 호가에다가 막 물량 쌓아놓고 절대 오르지 못하게 눌러버리더군요. 아니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봤던 그 화면과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어. 싸이월드 관련주 같은 경우엔 여러분 내일 싸이월드 앱이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사가 철회가 될 수도 있고 재료 소멸로도 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일단 로블록스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메타버스 싸이월드 관련주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야.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 나온 다음에 다음날 올리는 척하고 다시 하락 마무리.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벅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릴 때도 위에 뭉탱이로 막 2만 주, 3만 주를 누가 막 걸어놓고 쇼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시간의 단일가 들어가기 전에 매동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체크하기로는 한 8만 주였거든요. 8만 주. 근데 지금 여기서 14,000주가 없어졌네. 그럼 그 14,000주가 뭐다? 단일가에서 얘네가 누르면서 샀다는 얘긴데, 이 벅스 같은 경우엔 여러분 검은머리 외국인 주식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누르진 못합니다. 하지만 저 정도 보유량이라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충분히 누를 수 있거든요.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 10만 주도 체결이 안 됐고 쟤네가 위에다 물량을 쌓아놓으면은 그냥 밑으로 투매가 나와.
그리고 저렇게 못 올라가게 팍 틀어 막은 다음에 그 다음날 장이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 펄어비스처럼 빵 하고 올라가면서 위에 고점을 형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제 카카오게임즈하고 펄어비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펄어비스는 아침에 잠깐 올린 다음에 분명히 빼버릴 거다. 위믹스 코인이 급락한 이상 위메이드가 안 가면은 게임주가 다 못 갈 가능성이 높고, 펄어비스는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를 아침부터 띄우면서 이렇게 아침부터서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되는 종목인데 아침에 공매도를 쳤다라면은 오늘 6%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침부터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대놓고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에 9만원이 깨지고 다시 한번 88,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0.11%로 마감이 되었는데,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펄어비스랑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얘는 대놓고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증시가 많이 변한 게 뭐라고 해야 되나, 2시 40분에 이렇게 잠깐 슈팅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갑자기 확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데서 못해도 고점은 유지해주고 끝나는 종목이 많거든요. 보세요. 얼마 전 한글과 컴퓨터 이거거든요. 이렇게 막 시간에 다닐까 들어가기 전 동시효과 때 그냥 쫙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막판에 올리기. 이게 과거에는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으면 종가 고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종가 막판에 아까처럼 상승이 나오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여러분, 투신이 자주 매수할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투신이 요즘에는 코스피 자체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임시 휴업일까요?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20%대 급등한 애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막 2%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유럽 증시도 지금 현재 미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시간에서 안 올라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 상한가 가거나 이런 애들 봐봐요. 지금 상한가 갔다고 해서 클릭해보니까 뭐 10주 체결돼 있고, 갑자기 여행주가 떴나 해서 살펴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2주 체결돼 있고, 지금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5시 넘으면은 미국의 야간 선물도 저렇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었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한 거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지금 장에 뛰어들 수가 있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멈춘 이유가 뭐다? 네, 옵션 만기일 전에 드디어 외국인 투자자가 발톱을 드러냈죠. 드디어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중에 보셨나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도대체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을까? 잘 보세요. 콜옵션이랑 풋옵션을 외국인 기관 둘 다 사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갑자기 음봉 전환이 되면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슈가 떴으니까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세요. 아시아 증시가 일본이 막 2%가 오르고 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좀 하락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한데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해. 자, 그리고 종가는 어떻게 됐다? 홍콩 항생지수 대폭 등과 대만과 그리고 니케이 상하이 종합지수 전부 다 상승. 전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11월 초부터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률과 수익금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한국의 지수가 빠졌을 때 저는 모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어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공매도 친 종목들 오늘 전부 다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장 끝나고 지금 세계 증시가 이렇게 불타오르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싸한 느낌이 들을 때는 제가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오늘 지수도 상승을 하기 전에 일단 공매도도 다 청산을 했고 지금은 주식 100%로 또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풋옵션을 매수했고, 또 미국의 야간 선물이 1% 이상 급등할 때 항상 보면은 종가에 1시간 정도 남겨두고 갑자기 미국 증시가 떡나간 적이 너무 많았죠. 항상 여러분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1.51% 상승했는데 종가는 급락. 지난번에도 여기서 또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하락.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코스피가 3천 근처를 가거나 3천을 터치할 경우에는 분명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해서 들어올 것이고, 저는 지난번 여기서 공매도를 쳤던 것처럼 여기서 다시 주식을 팔고 공매도를 치려고 오늘 일단 주식 100%로 유지를 했는데, 오랜만에 종가에 공매도가 아닌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네요. 일단 한국의 야간 선물도 지금까지는 좋은 걸 보니까 저에게 내일 또 아침부터서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왜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드는가 좀 그러네요. 이상하게 지금 한국의 확진자가 내일 6천 명이 나올 것이라는 막 기사도 보이고, 그러니까 내일 설마 또 제약과 바이오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내가 종가 베팅한 게 갭이 안 뜨거나 혹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마저 좀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조금 좀 의아한 게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발생이 될 경우에는 증시가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성명문을 발표했죠. 물론 이거는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진 몰라도 지금 현재 증시에는 그다지 타격이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히토류 관련주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번처럼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 혹은 화웨이 규제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상한가는 전혀 말지도 못하더군요. 자,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귀멸의 칼날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최근 원피스보다 인기가 더 많다고 불리는 애니가 바로 귀멸의 칼날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다시 한번 2기가 방영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애니플러스라는 주식이 아침부터서 급등이 났어요. 자, 윤석열 씨 테마주이면서 거기다가 NFT 테마주, 거기다가 귀멸의 칼날 테마주인 애니플러스는 어제 종가가 10%대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서 이렇게 6%대 상승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슈팅 시간을 보세요. 10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11시 점심시간에 갑자기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 시간이 딱 15분 동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와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전혀 없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보통 이렇게 빠지다가도 잠깐 이렇게 위로 휙 치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 다시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빠지는 전형적인 계단식 패턴이 있는데, 지금은 계단식 패턴도 아니라 그냥 눈썰 매장이에요.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찬가지죠. 아침에 싸이월드 뉴스 띄운 다음에 고점 형성하고 빠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서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28,500원에서 28,900원까지 왔다가 절대 29,000원을 넘지 않고 그냥 쭉 빠집니다. 지수 추종 매매라고 해서 저렇게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구간에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면 물을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이렇게 빠질 때 손절을 빨리 해줘야지 물 타면 안 됩니다. 물 타면은 물 먹는 하마가 돼서 손실만 더 커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감행했습니다.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중국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덕분에 유가는 다시 상승을 하고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상하이 종합지수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내일 장이 개장된 다음에도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떤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한국의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는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의 로블록스를 비롯한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은 한국의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도 내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이름 없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